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이가 타는 것은 물리변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죠? 물질의 상태 변화는 화학변화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 항상 기체가 발생한다. 화학변화가 일어나죠.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면 물리변화이다.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달라진다. 2번 갑시다. 롤 왜 나왔죠? 자, 그림과 같이 페트리 접시에 길게 자른 마그네슘 리본,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마그네슘 리본을 태운 젤을 넣은 후 간이 전도기를 대고 전류가 흐르는지 여부와 묽은 영상을 떨어뜨리고 생기는 변화를 관찰하다. 그럼 보자마자 자른 거랑 구부린 거는 변화가 없겠죠. 얘네 둘이 비슷할 거고 다만 좀 다를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가와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마그네슘 전류가 흐르나? 그래 모를 것 같더라. 자, 위에 보면요 마그네슘 실험이 있어요. 자, 보면요 마그네슘 리본에 보면요 가와나 지금 구부린 거랑 그냥 그 마그네슘 리본에 보면 전류가 흐르고 염산에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합니다. 마그네슘은 전류가 흐르고 기억해 두셔야 돼. 기체가 발생한다. 이런 디테일들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태우고 남은 젤은요 그 전류가 안 흐르고 묽은 연산에 떨어뜨려도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마그네슘은 원래 전류가 흐르고 뭐 한다고? 수소기체가 그 묽은 염산에 떨어뜨렸을 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그네슘의 모양 변화는 물리 변화이고 마그네슘이 태우는 것은 화학 변화이다. 이 정도까지도 알아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보면요. 자, 가와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틀렸죠. 흐릅니다. 다는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한다.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 양반아 생각을 해봐요. 가나가 짬뽕이고 가나가 세트고 다가 혼자라며.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제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었지. 예. 이해가십니까? 예. 왜 그래요? 예.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인 듯한 표정이었어.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는 과정은 물리변화입니다. 화학 변화인데요.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는 과정은 화학변화입니다. 물리 변화인데. 마그네슘을 태운 젤은 마그네슘과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맞습니다. 자, 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물리 변화가 일어나면 자, 봐봐, 생각해봐. 지금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뭐가 변한다 이거잖아. 근데 물질의 성질이 뭐 질량 이런 거 아니니까 성질이 변한다. 질량도 꺼지고 성질이 변한다. 이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뭐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성질이 변해? 화학 변화. 정답은 3번. 자, 4번 가겠습니다. 화학 변화의 예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쇳물을 틀에 부어 굳힌다. 물인데요. 오래된 자동차에 녹이 생긴다. 맞는데요. 유리컵이 작은 조각으로 깨진다. 물인데요. 물을 가열하면 끓어 수증기가 된다. 물리죠. 네, 물을 그 수증기하고 그럼 샤워할 때 그거예요. 샤워할 때 물 이렇게 딱 뜨거운 물 슉 하잖아요. 그 수증기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화학 변화라고 한다면 거기 독극물 떨어져야 됩니다. 수증기랑 물이랑 같지 않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산성비 되는 거죠. 위에서 이제 그 막 가끔 샤워하다가 실수로 그 천장에 물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있죠. 그럼 이제 거기서 물 떨어지면 그게 이제 산성비가 돼가지고 이제 머리 빠지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왜 머리 이러고 있어? 설탕을 오래 가열하면 갈색으로 변한다. 맞습니다. 네, 맞죠. 불판 위에 올려놓은 고기와 야채가 익는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미음, 비읍 4번 됩니다. 이도 결국 단백질. 그렇죠. 자, 마이바흐 반응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뭐 대학교로 가도 배우고요. 고등학교 가도 마이바흐는 차 아닙니까? 마이바르 반응입니다. 자, 그림은 물에 일어나는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붙어 있으니까 이 새끼가 고체일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으니까 뭐 액체 혹은 기체가 될 것 같네요. 이해가십니까? 예. 근데 얘는 산소랑 수소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화학 변화에 해당하겠네요. 나는 화학 변화고 그럼 가는 뭐겠어? 물리 변화가 되겠구나.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면 가에서 물질 성질이 달라진다. 물리 변화에서는 안 달라지겠죠. 나에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그건 아니지 않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그리고 그냥 붙은 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붙은 게 떨어지는 게 새로운 물질이라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에서 분자가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겠죠. 맞죠? 예. 나에서 분자의 종류는 달라지지 않는다. 틀렸죠. 왜요? 자, 분자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얘는 지금 H2O라는 분자고 얘는 H2와 O2라는 분자예요. 그렇네. 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가에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 아닌데요.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변한대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는 게요. 얘는요, H2O는 물이고 수소는 서로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죠.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다른 물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6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겨울철 아침에 서리가 생긴다. 화로에서 숯이 탈 때 열과 빛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에서 지금 서리가 생기는 건 물리 변화니까 원자의 배열이 안 밖에. 바뀌지 않죠. 자, 나에서 원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숯이 탔다면 이제 네. 화학 변화가 생겼으니까 변하겠죠. 이해가십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지. 그리고 기억에 원자의 배열은 바뀌죠. 왜 원자의 배열이 바뀌냐라고 하면 물리 변화니까 원자가 멀리 떨어지냐 가까이 붙었냐 이런 게 이제 원자의 배열이라고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가원하는 화학 변화라고 하면 얘는 틀렸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7번 보면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자의 종류 안 변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살짝 헷갈려하는 것 같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다시 좀 보면요.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안 해주면 제가 해줘야죠. 자, 보면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자의 배열이 변하고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네. 그리고 물리 변화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배열은 달라지지만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자, 어디까지 갑니까? 놀러와 마이홈이 보이네요. 자, 그래서 보면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자의 개수도 바뀌지 않고 배열은 바뀌고 분자의 종류 바뀝니다. 이해가세요? 네. 그리고 물질의 성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이 정답입니다. 자, 물질의 총 질량은 달라지지 않지만 이거는 저희가 2단원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오늘 배울 거예요. 여기 12번까지 빠르게 풀고 저희가 2단원은 좀 나가고 조금 쉴 겁니다. 자, 그림은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모형을 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당연히 화학 변화가 되겠죠. 반응물과 생산물이 있으니까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거 맞고요. 반응 전후에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달라졌어요. 이거 보기에 달라졌죠? 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하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빨간 거 4개, 빨간 거 4개, 흰 거 4개, 흰 거 4개, 검은 거 하나. 안 바뀌었죠? 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때 자, 반응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H2 더하기 O2가 H2O가 돼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얘를 왔는데 두 개, 얘를 지금 두 개로 만들어 주면 딱 되죠. 역시. 그럼 H가 4개 되지 않나? 그렇지, H가 4개 되지. 봐봐요. 얘가 두 개 되면 H가 4개 되죠. 그럼 얘도 H를 4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반응물질은 수소와 산소이다. 맞습니다. 생성물질은 화살표의 왼쪽에 쓴다. 아니죠. 오른쪽에 쓰죠. 네.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맞겠죠? 다음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같아지도록 개수를 잘 맞춰준다. 개수가 어이 아니에요. 아이 아니에요. 여이예요. 이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된다. 맞죠? 네.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질소와 수소 이것도 그냥 보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자 보면요. 우진아 이렇게 둘이 뭉쳐 있잖아. 그러면 얘를 N이니까 N2 두 개다. N2 두 개 있잖아. 이렇게. 네. 수소는 얘가 하나하나가 수소인데 H2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개의 수소. 두 개의 두 개리 있노. 두 개밖에 없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얘가 6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NH3가 4개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얘를요, 이거? 네, 약분시켜 준 거예요. 약분시켜줘서 화학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항상 화학 반응식에서 이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이렇게 반응이 했다고 하더라도 화학 반응식은 약분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했던 A, B, C 저희가 이거 다 했어요. 다 했던 건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보면요. 뭐 얘를 1이라고 하면요. 얘도 1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가 됩니까? 얘를 1이라고 하면요. 수소 2개 나왔지? 여기서 수소 1개 나왔잖아? 그러면 얘가 2분의 1 돼야 되지. 그러면 2, 2, 1 되겠죠? 그래서 2, 2, 1, 1, 1.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해가십니까? 괜찮아요? 12번 갑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반응 물질은 메테인과 산소이다. 메테인과 산소. 반응 물질은 왼쪽, 생성 물질은 오른쪽. 이해가십니까?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다. 맞습니다. 네. 원자의 종류랑 개수는 같아요. 분자가 달라진 겁니다. 하지만 반응 전후 분자의 종류와 분자의 총 개수는 달라집니다. 달라진. 자,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보면요, 분자의 총 개수가 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자의 총 개수? 자, 하나. 이거 한 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두 개. 그럼 세 개야. 하나, 두 개야. 안 바뀝니다. 안 바뀌죠. 이해가십니까? 괜찮아요? 안 바뀌었는데. 안 바뀐 거예요. 얘는 분자의 종류는 달라졌어. 하지만 분자의 총 개수는 달라지지 않았죠. 여기서 세 개, 여기서 세 개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럼 선생님, 리을이 정답입니까? 네. 이산화탄소와 물은 한 개고 두 개니까 1대2의 분자 수비로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 디귿을 낚이면 안 됩니다. 저희 낚이면 안 돼요. 자, 이쯤 하면 저희가 지금 1단원을 마쳤고요. 화학 반응의 규칙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크게 배울 건요.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과 마지막으로 기체 반응 법칙을 배울 건데요. 오늘 뭔가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시간 관계상. 다 나가면 이제 숙제가 많겠죠. 자, 네. 여기 숙제 여기죠. 네. 내가 왜 이 문제를 다 풀어줬는데? 네? 왜 그러시죠? 해보든가. 자, 한번 가볼게요. 질량 보존 법칙 하고 실 겁니다. 질량 보존 법칙 하고 실 건데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 변화를 보면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물리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시다. 이때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상태 변화 외에도 다양한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예.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의 질량 변화를 보면요. 어떤 물질이 반응하여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자, 봐봐. 뭐가 일어나도,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 안 일어나고,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총 질량과 반응 물질의 왼쪽의 총 질량과 오른쪽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이게요. 자, 여기서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 또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서술형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큰 문장입니다. 서술형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장이에요.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혹은 물리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질량 보존 법칙을 생각할 때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형 써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형 강타할 만한 1번 문제입니다. 서술형의 거의 80% 이상, 만약에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유를 써야 되는 게 나온다면 80% 이상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오늘 서술형이 좀 많아요. 서술형이 좀 많은데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질량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면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앙금 생성 반응이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앙금 생성 반응과 그리고 기체 발생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소 반응,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자, 앙금이 뭔지 압니까? 팍 앙금 이런 거 말고요. 심전물 같은 거. 예?
그렇죠. 침전물 같은 겁니다. 자,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의 총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총질량은 같다. 이거 중학교 3학년 이번 학기 때 또 배울 건데요. 예를 들어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하여 흰색의 염화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반응 전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은 뭐야?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어차피 여기 뒤에 가면요. 저희가 여기서 어디 있냐? 이 학기 때 배웠나? 이게 일단 봅시다. 자, 지금 이 앙금이 생성되는 거 있잖아요. 앙금이 생성되는 걸 보면 우리가 염화은이 앙금이라고 합니다. 염화은이 앙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염화 나트륨, 질산은 이렇게 있을 때는 뭔가 물질을 만들진 않아. 고체의 물질을 만들진 않는데 염화와 그리고 은이 만나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보면 자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 한번 봅시다. 염화 나트륨, 질산은, 염화은, 질산 나트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보면 염화 나트륨에다가 질산, 은을 합쳤더니 염화은이 생기잖아. 그치? 그리고 나머지 찌끄레기를 합쳐갖고 질산 나트륨이 돼요. 네. 근데 얘네들을 보면요. 이렇게 이 식에서 지금 이 네 개 있지. 이 네 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거야. 이해가니? 양이온이랑 음이온 알고 있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애들을 보고 이제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물에 녹는 물질들은 물의 이온 상태로 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해가십니까? 네. 다음 보면 기체 발생 반응입니다.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도 반응 전후 물질의 총 질량은 보존됩니다. 열린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지만 가둬놓은 곳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전후 질량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소 반응입니다. 열린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똑같아요. 질량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밀폐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전후 질량은 같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이고요. 자, 나무를 연소시키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고 철을 연소시키면 그러니까 연소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연소. 산소와 반응시키는 겁니다. 타려고 하면 무조건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소라는 반응이 나오면 철 플러스 산소가 철이랑 산소가 결합하는 거구나. 그리고 남은 플러스 산소는 수증기 플러스 CO2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밀폐 용기에서 나무를 연소시키면 반응 전후에 물질 총질량이 같다. 이해가십니까? 네. 여기도 총질량이 같다. 그래서 열린 공간에서 연소에 대해서 좀 보면요. 나무, 종이, 숯 등을 열린 공간에서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가 발생하므로 질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가둬놨다면 달라지겠죠. 철과 구리와 마그네슘 등의 금속을 열린 공간에서 연소시키면 질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이 돼요. 왜? 산소랑 결합을 하니까. 이해하십니까? 네. 왜 그래서 우리가 산화철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산화철이라는 건 산소랑 철이랑 합쳐진 건데 이게 산소가 철에 붙으면서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산소가 만난 게 아니라면 반응 전 산소의 질량까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소 플러스 철 하면 선생님 산화철이 되면 얘가 철이 없던 애가 철이 무게가 없었는데 산소가 붙어갖고 무게가 생겼으니까 증가한 거 아닙니까? 아니지. 반응을 처음 시작할 때 산소의 무게도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질량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자,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네.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라바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바즈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화학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 질량은 보존된다. 자, 뭐라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 질량은 보존된다. 자, 네가 만약에 기억이 안 나. 질량 보존 법칙이. 그렇다고 너가 할 수 있는 건 키워드가 있죠. 화학 변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라고 안 해도 돼.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 근데 조금 더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건 반응 전후. 왜? 화학 반응은
반응식이 있고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 질량이 전부 보존된다.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입니다. 또 네. 물론 이거는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 질량이 보존된다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반응 물질의 총 질량은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될 거고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변화뿐만 아니라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물리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내가 물을 얼려도 물을 녹여도 얘네들은 성립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후 물질의 총 질량이 항상 같은데 이를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다.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자, 나만 지금 서술형이 나올 것 같다고 한 게 아니야. 이해가니? 수소기체 2g과 산소 몇 g이 모두 반응하여 수중이 18. 자, 2 더하기 뭐가 18이 됐다는 거니까 반응 전후에 물질의 질량이 변하지 않으려면 얘는 16g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일정 사무의 법칙은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